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오라고 하셔서 시댁에 갔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님 부부도 와 있었어요. 순간 카랑카랑한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결혼식 날 얼굴을 처음 보자는 거야? 현석이 말로는 그런 거 같더라고. 시어머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려던 찰나 형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옳게 이리 와서 앉아봐. 네 형님,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과일을 주방에 내려놓고 거실로 와서 앉으니 시어머님과 형님의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모습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해요? 엄마가 직접 말해봐. 형님이 시어머님을 채근하자 시어머님이 답답하신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막내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도련님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며칠 전에 알았지 뭐니. 들어보니 만난 지 4개월 정도 됐다더라고. 그럼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으니 시어머님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막내가 하는 말이 예비며느리가 낯을 많이 가린다나 뭐래나. 그래서 첫 인사 오는 날 우리만 있었으면 한다잖니. 낯을 많이 가려서 친척들 말고 우리 가족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별일 아닌 듯 대답하자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만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 둘만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나 봐. 아, 제가 머뭇거리자 형님이 다시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첫 만남을 결혼식 날 보겠다는 건 좀 아니잖아. 그럼 앞으로 가족 모임 때도 전혀 안 보겠다는 뜻인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 형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님께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비동서의 요청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얼굴을 붉히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형님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형님,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이런 걸로 감정 싸움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기만 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서 그렇지. 도련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좋게 좋게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차분히 설득하자 형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형님은 뒤끝이 없는 성격이지만 가끔 말투가 걸걸할 때가 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하면 금방 납득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와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보니 형님은 제 말을 잘 따라주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조곤조곤 설명하자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댁 이야기를 하자면 시아버님은 일반 공무원이시고 시어머님은 교사로 근무하시다 둘째인 남편이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은 어릴 적 외할머님 댁에 자주 맡겨졌고 한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외할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투는 외할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요. 외할머님이 쓰시던 독특한 말투나 속어가 형님의 대화 속에서도 가끔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평소엔 깔끔하고 단정한 형님답게 그런 말투는 좀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화가 날 때는 그 말들이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곤 했어요. 어느 날은 도련님이 시어머님께 말대꾸를 했는데 형님 입에서 어마무시한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싹퉁바가지 같은 인간이 어디서 엄마한테 말대꾸야. 너희 자식 요즘 내가 조용히 있었던 눈에 뵈는 게 없지? 형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련님에게 쏘아붙였기에
놀라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히 나서서 형님을 말렸습니다. 넌 올케도 있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진짜. 그제야 형님이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사과했습니다. 올케, 험한 말 써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형님이 내심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거봐, 올케는 괜찮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는 가족인데 내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형님을 나무랐어요. 아주 자랑이다 자랑이야. 너 설마 사돈 두 분 계신 자리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건 절대 아니지. 엄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엄청 조용하고 고상하신 분인데 내가 이런 말 쓰는 줄 알면 기절하실걸? 그러니까 평소에도 말 조심 좀 해.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이야.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그 후로도 형님의 거친 말들이 가끔씩 터져나오는 건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그 모든 건 도련님 때문이었어요. 3남매 중 유독 도련님만이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주식을 하다 큰 돈을 날린 적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은 도련님에게 듣도 보도 못한 막말을 퍼붓곤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거친 말들 속엔 형님만의 애정과 분노,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형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설득하자 금세 조용해지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이 잠잠해진 것을 확인한 뒤 시어머님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우리는 결혼식 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우선 막내 오면 한 번 더 물어보긴 하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구나. 시어머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낯을 많이 가린다는데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대신 예비동서 인사 오면 나중에 어머님이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말에 긴장이 풀리신 듯 부드럽게 웃더니 곁에 앉아있는 형님을 바라보며 살짝 핀잔을 주셨어요. 봤지? 너도 며느리처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제발 말 좀 고상하게 좀 하자. 형님이 쑥스러운 듯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투덜거렸습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 나도 노력은 해볼게. 그 말에 시어머님이 웃는 듯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듯 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른거렸고 눈빛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시어머님은 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동서와의 첫 인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 듯해 보였는데요. 시부모님은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 그동안 시댁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나 중에 혹시나 예비동서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던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케, 우리 본가 근처에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럴까요? 형님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시댁 근처에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형님은 말솜씨가 워낙 좋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분이라 대화에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금 막 갔다고 하니까 얼른 들어가 보자. 우리는 다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모님만 계셨는데요. 두 분 모두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별로였어? 형님이 재빠르게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그게 좀 난감하게 됐지 뭐니. 난감하게 되다니?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곧 시어머님이 형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 나이가 너랑 동갑이라고 하지 뭐니. 형님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더니 이내 크게 외쳤습니다. 나랑 동갑이라니? 그럼 4살이나 연상이라는 말이야? 그렇다지 뭐니. 하필이면 연상일 게 뭐라니. 시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보니 그 분위기를 풀고 싶어 제가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은 연상 연하 커플도 많은 편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담담하지만 깊은 걱정이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상이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야. 성격 때문에 그렇지. 그 말이 툭 하고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중 형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깨트렸어요. 그렇지? 성격이 아주 별로지? 낯가림이 심하다고 결혼식 날 얼굴 보면 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성격이 아주 지랄 맞지? 형님이 잔뜩 격앙된 채로 시어머님께 다그치듯 묻자 시어머님이 형님을 나무랐습니다. 넌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지랄이 뭐야 지랄이. 아니, 엄마랑 아빠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대체 얼마나 이상하길래 그래. 우선 첫 인상부터가 좀 그랬어. 첫 인상이 어떤데 그래.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뭘 물어보기도 그렇더라니까. 그 정도야? 거기다 우리한테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 말이야. 시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예비동서는 첫 인상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연상이란 점은 차치하더라도 말투와 인상에서 풍겨나오는 차가움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졌다고 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정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에 걔가 갑자기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 형님과 제가 동시에 놀란 눈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이 잠시 고개를 떨구셨다가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예비동서가 시어머님에게 말을 꺼냈답니다. 어머님, 제가 형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존대하겠지만 형님도 제게 존대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네가 워낙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애라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네 시누이도 그런 부분은 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님 말을 들은 예비동서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어요. 새초롬하게 입을 담은 예비동서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뗐다네요. 형님이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랑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둘인데 차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별이라니?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님이 말을 멈추고 찻잔을 내려놓으셨고 예비동서를 빤히 바라보자 다시 말을 꺼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집살이 그런 거 절대 용납 못하니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드린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예비동서가 집을 나섰다네요. 시어머님 말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비동서가 남기고 간 종이를 펼쳐 읽어봤는데요. 첫 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내용은 이후로도 기가 막힌 요구사항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반찬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명절에 남편은 시댁으로, 저는 친정에서 지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을 반반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며 마치 계약서처럼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반반 결혼이 유행이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면 정이 없다 못해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시댁 가족들이 쉽사리를 시킬 분들이 아니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어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걸까요? 제 말을 들은 형님도 한숨을 쉬며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뗐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이럴 거면 혼자 살지. 결혼을 왜 하겠다는 거야?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들어보니까 임신을 했다잖니.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통보하더라니까. 임신? 임신을 했단 말이야?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고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튼 내가 보니 앞으로 피곤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도록 해. 그리고 나이가 그러니까 넌 꼭 올케한테 맞존대 하도록 하고.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형님이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뭘 걱정을 해. 난 둘째 올케가 온다고 하면 안 올 테니까 미리 연락해줘. 우리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형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 표정에는 차가운 냉소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형님의 반응에 잠시 무거운 침묵 속에 계셨고 저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할 거라는 예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임신까지 했다는 말에 더 이상 결혼을 반대하고 말 것도 없었기에 서방님과 동서는 모든 것을 고속으로 준비했고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결혼식장도 찾아가기 힘든 외진 곳이었지만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서와 서방님은 형님 부부와 우리에게는 청첩장조차 주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서방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방님? 아, 아주버님 와이프. 그러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그냥 봐도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아무 말 없이 신부 대기실을 나왔는데요. 터덜터덜 걸어 나오던 순간 형님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려고 했기에 급히 말렸습니다. 형님, 동서가 지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나중에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 신부 대기실 안을 흘깃흘깃 바라봤는데요. 형님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동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문서의 시댁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다며 동서는 시댁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도 서방님과 동서를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서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 마음이 더 편했으니까요. 동서는 시부모님 생신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동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방님을 통해서만 동서의 소식을 들을 뿐이었지만 딱히 동서의 소식을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서방님을 통해 동서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결혼 전에 동서가 작성한 문서에 우리 일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조차 손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으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서방님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방님을 바라보자
서방님이 다소 불만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내가 너무 서운해해요. 동서가 서운해하다니요? 제가 대묻자 서방님이 길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댁 가족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돈도 주고 간다고 하던데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댁 식구 없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을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무심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방님을 바라봤는데요. 동서와 서방님 두 사람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줬던 계약서 같은 문서에 두 사람 일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동서도 모든 시댁 일에 참석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건데 뭐가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에 서방님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힘들게 출산했는데 진짜 다들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형이랑 형수님이라도 와서 축하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드려 봤어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관심 없다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서방님의 눈가가 붉어졌기에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며칠 뒤에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동서를 만나 봉투를 건네며 어렵게 안부 인사를 했어요. 동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동서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서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기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얼굴 마주한 김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할게요. 사실 제가 형님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잖아요. 그런데 저만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는 동서님이라고 불러달라는 말이에요. 네? 동서님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자 동서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나는 나이가 많음에도 그쪽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동서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잠시 멈칫한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 알겠어요. 동서님. 됐죠? 순간 왠지 모를 불쾌감에 제 말투는 차가웠고 불편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한 채 돌아서 나오려는 순간 등 뒤에서 동서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집들은 시댁 사람들이 와서 100만 원씩 주고 가던데 형님 소리는 듣고 싶어 하면서 꼴랑 50만 원이 뭐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순간 남편이 발길을 돌려 따지려 했지만 제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말린 채 산후조리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굳이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2번 다시 동서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불편한 만남 이후로 우리는 동서와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내려 했어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2번 다시 동서의 얼굴을 마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스렸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 모니터를 보니 동서와 서방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하며 문을 열어주니 두 사람이 들어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서방님, 동서님이 여긴 무슨 일이에요?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두 사람은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봤는데요. 그때 동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곧 우리 아들 이름을 지어야 하거든요? 이름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세요? 아이 이름은 두 분이 알아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에 동서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지을 건데 문제가 좀 생겨서 찾아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하러 온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동서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형님 이름이 우진이라면서요. 근데 장명소에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이름을 우진이라고 지어야 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의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이름을 개명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놀라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엄마가 조카를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냥 이름을 지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형님을 배려해서 말한 것뿐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 이름하고 형님 이름이 같아서 우진아 우진아 이렇게 부르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자 이름을 우진이라고 지은 형님 부모님을 원망하셔야죠. 그러니까 형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유진이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그 말에 남편이 참다 못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재수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우리 아내가 이름을 왜 바꿉니까? 절대로 이름 못 바꾸니까 그만 가보세요. 너도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동서와 서방님이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동서와 서방님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어요.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 이름을 바꿔달라는 메시지와 전화가 번갈아가며 쏟아졌거든요. 끝없는 요구에 우리는 결국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겨우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 생신날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서방님과 동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이 대뜸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형님 때문에 우리 우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형님한테 이름 좀 바꾸라고 해주세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부모님은 물론 형님 부부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동서가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고 남편이 말을 꺼내자마자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누이가 두 사람을 향해 쏘아 붙일 태세로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있었지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보다 먼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거든요. 이런 미친 것들이 하다하다 별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네. 모두가 깜짝 놀라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평소 온화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선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니들이 뭔데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이름을 바꿔라 말아야.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꾹 참고 있었더니 우리가 호구로 보여?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 시아버지 생신날 찾아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씨부리고 있어. 동서와 서방님이 말문이 막힌 채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지만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니들 쌍판떼기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싹퉁 바가지들이 어디 와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니들 말대로 니들 일에 일체 관여 안 하고 있는데 왜 찾아와서 지랄이야 지랄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 쌍판떼기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기억이 나는 말들은 여기까지였지만 시어머님이 더 심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으며 한이 당긴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서방님이 사색이 된 채 도망치듯 나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별 이상한 게 들어와서
사람 성질을 건드리고 있어. 순간 난 외할머니 보는 줄 알았네. 근데 나는 엄마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다. 엄마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내가 정체를 숨기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성질을 건드리잖아. 며느라,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어머님. 지켜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이 나이에 이름을 빼앗길 뻔했는걸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멋쩍은 듯 헛기침을 연달아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게 통했던 것일까요?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남남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얼마 뒤 돌잔치를 한다는 말에도 시부모님은 전혀 상관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자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가족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예의를 저버리는 순간 그 관계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그런 깨달음은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우리 아들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담아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이 우리 아들을 살뜰히 챙긴다는 소식을 들은 동서가 다시 왕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두 번 다시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시부모님이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서방님이 동서의 마음을 대신 전하며 조심스럽게 설득을 시도했지만 시부모님이 들으려 하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서방님은 시댁에서 내쫓기듯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동서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도 모른 척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서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괜히 문을 열어주면 계속 귀찮게 할 게 뻔해 보였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동서가 문 앞에 편지를 두고 갔는데요.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이 빼곡히 적혀있는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